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에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해서였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출신이라고 말한 순간 이상하게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70%. 2002년 월드컵에 관해 이야기하면 상당수의 외국인은 개체지를 일본으로 알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속한 나라로 보고 있다. 20년 전 당시 외국인들의 한국의 인지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실감케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삼성과 현대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20개가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금액이 일본 마쓰시타 전기산업 하나가 매년 투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일본 재계서열 1위 토요타 그룹이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R&D 투자 금액은 13조 원에 그쳤던 반면 한국 재계서열 1위 삼성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던 폭스바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을 모두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R&D에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고 올해 1분기에만 5조 3,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기업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향후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한참 앞지른 진정한 초격차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판도를 뒤엎은 분야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영국까지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5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한국이 6위를 기록한 것이 전 세계로부터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지형 조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8개 국가 중에서 100위입니다. 그렇다고 인구수가 많은 편도 아닌데다가 다른 상위 국가들보다 특별히 국방비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대대적인 군사력 보강에 나섰고 이를 위해 5조 원을 투자해 무려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랜드 400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하고 나면 육군은 통합 ADF의 일환으로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전투작전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호주 육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보호, 화력, 이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전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고 대신 한국과 독일이 최종 후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호주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독거미의 이름 레드백을 장갑차의 이름으로 경쟁사 모델들보다 항속거리, 엔진 성능, 최고 속도 등이 모두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냈죠. 레드백은 360도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탄과 포탄 파편을 가볍게 막아내는 수준의 차체와 이스라엘 IMI사가 개발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했기 때문에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즉 적군이 장갑차에 로켓을 발포할 경우 이를 정확히 탐지해내고 대응 로켓을 쏴 요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뢰와 폭발물이 주변에서 폭발해도 안에서 탑승한 3명의 승무원과 8명의 보병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특수 설계된 데다가 무게 경량화에도 공을 들여 기동성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호주군이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한화가 호주와 본계약을 체결을 위해 450억 규모의 RMI 계약을 맺었고 시제품 3대를 전달했습니다. 호주 국방 매거진 ADM은 호주 정부는 한국의 한화가 최종 선정될 경우 질롱 지역에서 레드백 탱크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정했다 라고 보도하며 이미 한국이 선정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한화가 삼성 테크윈을 인수하며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이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호주 내부에서도 이미 독일이 아닌 한국의 한화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화가 호주에서 만든 한화 호주 산업 포털 AIP 때문이죠. 호주 국방 매거진 ADM은 팀 윌슬리 벤치온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한화의 AIP 포털은
다른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기업의 독점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잠재적 이해 충돌을 자동적으로 관리해준다. 게다가 민감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해 해당 기업만 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전했습니다. 호주에서 치러진 이번 400대의 장갑차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 규모가 5조 원이기 때문만이 아니죠. 호주군 사업 규모의 10배, 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장갑차 사업이 바로 미국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승리한 기업이 미국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5조 원 규모가 아니라 사실상 55조 원 규모의 사업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미군은 호주의 정확히 10배인 4,000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할 예정인데, 호주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웠지만 이번 호주군의 평가에서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가 기준치를 압도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유엔 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만나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제사회의 분업 구조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성과를 내세워 국내외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방역 성과만으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인력 유치 지원책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0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산업을 이끄는 해외 기업과 외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 등 첨단 기업들이 한국을 안심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에 나선 각국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은 기업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유턴 기업 대책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보다 더 센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문은 2014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돌아온 기업은 6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38곳에 그친다. 또 유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8,790억 원이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46억 원에 불과하다. 산업계는 한국의 인건비와 입시 규제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날 기업 유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됐다며 해외의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 측면에선 한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기업 환경 자체가 중국 등 현재의 세계 공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을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환경을 정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고급 인력 지원책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한편 반도체 극자외선 기술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광기와 포토레지스트, 포토마스크, 펠리클 등 핵심 소재, 부품, 장비는 모두 네덜란드와 일본, 미국 등에 100% 의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소부 장국산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연구 개발 인력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진정한 의미의 EV 시장 선점을 위해선 관련 후방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V 공정 핵심 소재 부품인 PR과 포토마스크, 펠리클 생산 등은 일본, 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떠들썩했던 EV용 PR은 빛의 활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화학 증폭형 레지스트란 제품으로 EV 파장에 최적화된 첨단 소재다. 일본 JSR, 시네츠화학, TOK 등이 주요 공급선이다. 그러나 단파장 EV 공정에 적용하면 선폭 거칠기와 해상도에서 불리하다는 결과가 있어 다른 원리의 PR도 개발되고 있다. 미국 인프리아의 금속산화물 나노입자 PR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20일 삼성벤처투자와 인텔캐피털, SK하이닉스, TSMC로부터 3,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 생산 규모 확장과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같은 달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 램리서치는 건식 EV용 PR의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EV용 포토마스크는 대일 의존도가 훨씬 심해 현재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안보 차원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 호야와 아사히글라스, 토판 등 일본 업체 주도의 시장에 최근 도전장을 내민 곳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로 자사 장비를 활용해 고품질 블랭크 마스크를 제작,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반도체 양산에 EV를 본격 적용하면서 포토마스크 오염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EV용 펠리클은 노광 파장의 투명한 막을 이용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필름 형태의 소모성 부품으로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미쓰이 화학이 EV 노광기 독점 공급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그동안 기초 연구 개발을 통해 얻은 핵심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펠리클 완제품을 제조한 상태다. 한국도 SNS텍이 EUV용 펠리클을 개발 중이지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향후 일본 제품을 써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 EUV 관련 소재, 부품 개발 회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점이다. 성능이 충분한 장비가 없거나 장비가 있더라도 희소성 탓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EUV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빛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 장비는 반사 광학계를 이용해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해야 하고 이전 그 어떤 장비보다도 정밀하게 제작돼야 한다. 실제로 EUV용 포토마스크 검사 장비는 1,000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 따라서 이런 검사, 개측 장비를 개별 소재, 부품 개발사가 구매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에선 1980년대 후반부터 EUV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집단 연구, 개발을 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이런 장비 기술과 소재, 부품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EUV용 소부장의 전략적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본산 PR과 마스크 그리고 일본, 미국, 독일의 검사 장비를 아주 비싼 값에 주고 사와야 하고 그들이 팔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을 세워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의 국가 간쟁탈전에서 보듯 국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전략, 핵심 산업을 해외에 의존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UV 관련 소부장 산업이 태동하며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에서 기술적인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종 기술을 EUV 관련 산업에 적용하려는 도전도 시작됐다. EUV용 핵심 품목 중 연구 개발이 시작된 분야는 펠리클, 포토마스크, PR, 검사 장비 등이다.
또 관련 주변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어 이들이 보이지 않는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소부장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너무 많은 품목을 담으려 하다 보니 정작 시급한 EV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뒤처진 느낌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연구 개발 인력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EV 관련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만든 EV 노광기술 산학협력센터가 활동을 시작했다. 한양대의 자체 지원으로 시작한 이 센터는 국내, 외 기업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전략적인 활동을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한양대와 포항가속기연구소, 인하대,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했고 국내 10여 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립대 폴리텍, UT 달라스, 스위스 PSI 연구소 등 해외 연구소 및 대학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활동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